신경관 결손 생기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엄청 많이 분신 계란 주세요. 나 비싼 남자야. 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달걀 장조림 좋아하세요? 저는 달걀 장조림이 너무 맛있어서 어릴 적에는 달걀이 엄청 비싼 음식인 줄 알았어요. 제가 9살이던 어느 날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일 요 앞 성당에서 부활절이라고 달걀을 나눠준대. 뭐? 달걀? 그 비싼 걸 나눠준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활절 달걀을 받으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모자 3개 하고 겉옷 2개 하고 큰 가방하고 혹시 모르니까 팬티도 한 장? 그렇게 풀템을 챙기고 성당에 부활절 달걀을 받으러 갔죠. 동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달걀이 모자랄 것 같자 수녀님은 한 사람당 1개씩 달걀을 나눠주지만 아이들은 경쟁이 붙어서 줄을 여러 번 서며 누가 더 달걀을 많이 받는지 시합을 했어요. 저도 챙겨온 아이템을 이용해 여러 번 줄을 섰습니다. 계란 주세요. 계란 주세요. 계란 주세요. 하지만 늦게 온 아이들이 달걀을 받지 못할까봐 달걀을 2번 받으려다 걸린 아이들은 다시 뺏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달걀을 받고 성당을 나와 친구들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가 더 달걀을 많이 받았는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달걀 2개 받았다. 나는 4개 받았다. 내가 1등이니까 이제 내가 대장이야. 헐, 어떻게 안 걸리고 4개 받았어? 다른 애들 옷 빌려 입고 줄 4번 섰어. 어때, 나 똑똑하지? 와, 똑똑하다. 훗, 연희야, 너는 몇 개 받았니? 몰라, 안 세봤어. 응? 한번 보여줘봐. 내가 세줄게. 그래? 세기 귀찮은데 잘됐다. 응? 이게 뭐야? 그날 가방 속에 20개 넘게 가득 담아온 부활절 달걀로 만든 장조림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아, 달걀 장조림 먹고 싶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달걀이 엄청 먹고 싶었는데 때마침 제가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라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제 핸드폰으로 마트에서 광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달걀 한 판 3,000원 특가, 1인 한 판 한정. 1인 한 판 3,000원이라고? 나 비싼 남자야. 개인정보가 얼마나 비싼 건지 똑똑히 알려주겠어. 그래서 오늘은 달걀에서 태어날 병아리처럼 새롭게 태어날 아기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기들을 위한 진짜 선물, 임신 준비, 임신 초기 엽산편입니다. 예비 아기들 태어날 준비 됐나요? Let's get it!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으로 넘겨봐 주시고요. 근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임신 전부터 엽산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엽산이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신경관 결손이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지는데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상태를 수정란이라고 불러요. 이 수정란은 나중에 아기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분열된 세포들은 아직까지 누가 손가락이 되고 누가 발가락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세포들이 나중에 뭐가 될지 정해주기 위해서 초기에는 적당히 큰 단위로 피부 쪽, 뱃속 쪽, 근육 쪽으로 나눠줘야 해요. 이 중 피부 쪽을 할당받은 아이들의 이름을 외배엽이라고 하는데 엽산과 신경관 결손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이 외배엽을 더 자세히 봐야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외배엽에서 아기의 뇌와 척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유명한 발생학 책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피부 쪽을 할당받은 외배엽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갈매기 날개 모양으로 접히게 돼요. 끼룩끼룩 이후 접히고 또 접히고 접히다가 결국 갈매기의 양쪽 날개가 붙어버리고 맙니다. 보시면 아래로 하나의 관이 생겼죠? 이 관은 신경관이라고 불리는데요. 훗날 뇌와 척수로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경관이 완전히 닫히지 못하면 뇌가 없거나 등에 혹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신경관 결손이라고 불러요. 산부인과의 유명한 책인 윌리엄스 상과학에 따르면 살아 태어나는 아기 1000명 중 0.9명이 이 신경관 결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태아의 빈번한 구조적 기형 중 가장 많은 심장 기형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경관 결손 생기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애타는 수정란들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을까요? 1991년 저명한 학술지인 란셋의 한 편의 논문이 실리게 됩니다. 과거 임신에서 신경관 결손 아이를 가진 적이 있는 신경관 결손 발생 고위험군 산모를 대상으로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비타민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무려 7개 나라 33개 센터에서 시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신경관 결손 고위험 산모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두 집단에는 엽산 4,000 마이크로그램을 주고 다른 두 집단에는 엽산이 들어있지 않은 알약을 준 뒤에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신경관 결손 발생 고위험 산모에서 엽산제를 따로 먹지 않을 경우 신경관 결손이 3.5% 발생한 것에 비해 하루 4,0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먹자 신경관 결손이 1%밖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엽산 복용으로 인해 신경관 결손의 발생률이 엄청 많이 떨어진 건데요. 이로부터 1년 뒤인 1992년 저명한 학술지인 NEJM의 또 다른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번에는 신경관 결손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8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포함된 비타민제를 먹은 집단과 엽산이 포함되지 않은 알약을 먹은 집단을 비교했는데요. 놀랍게도 엽산이 들어있지 않은 알약을 먹은 집단에서는 2052명 중 6명의 신경관 결손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 것에 비해 엽산이 들어간 비타민을 먹은 집단 2104명 중에서 신경관 결손을 가진 아이는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며 산모의 엽산 섭취가 신경관 결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발표된 이후 미국에서는 엽산을 보강한 곡물식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후 미국의 신경관 결손 발생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today 뭘 살까? 맘, here, 엽산 강화 곡물식품. 와우, 우리 수정란 누굴 닮았는지 똑똑하기도 하지. 그러면 왜 엽산이 신경관 결손의 발생을 낮췄을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기는 수정란은 초기에는 세포 분열이 엄청 활발해요. 수정란, 분신술 엄청 많이 분신! 이렇게 빠르게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면 세포 분열에 필요한 재료들도 많이 소모돼요. 특히 세포 해간 유전자를 복제한 뒤에는 메틸기라는 재료가 많이 필요한데요. 엽산은 바로 이 메틸기라는 것을 공급할 수 있어요. 반면 이 메틸기가 여러 원인에 의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신경관이 잘 닫히지 않아서 앞에 말씀드린 신경관 결손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후 보다 추가적인 많은 연구가 이뤄진 끝에 임산부에게는 임신 전인 임신 계획 단계부터 임신 1분기까지 하루에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먹어야 하며 과거에 신경관 결손 아기를 부만했거나 신경관 결손 가족력이 있거나 발프로이트나 카바마제핀과 같은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산모에게 권장량의 약 10배 수준인 40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먹을 것이 권고됩니다. 그날이는 수정란한테 엽산제를 먹지 못해 아쉬워서 살짝 뾰루퉁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엽산제를 먹으려고 열심히 알아보면 합성엽산, 천연엽산, 활성형엽산과 같은 애들이 있어요. 도대체 뭘 먹어야 되지? 그래서 이 엽산의 차이를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엽산은 크게 꼬리가 짧은 엽산과 꼬리가 긴 엽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산부용 엽산으로 가장 많이 먹는 엽산은 폴릭 액시드라고 불리는 엽산으로 대표적인 합성엽산이자 꼬리가 짧은 엽산이에요. 반면 천연엽산은 식물에 들어있는 엽산을 추출하여 알약의 형태로 만드는 건데요. 식물에는 꼬리가 짧은 엽산과 꼬리가 긴 엽산 둘 다 있지만 대부분은 꼬리가 긴 엽산이에요. 짧은 꼬리와 긴 꼬리 이 둘은 흡수율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합성엽산이든 천연엽산이든 충분한 용량이 들어있는 임산부용 엽산제에서는 이 정도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뭘 먹든 충분히만 먹으면 상관없다는 뜻이죠. 일부 천연엽산 파리들은 합성엽산을 먹으면 천식과 암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정말 열심히 광고하며 천연엽산을 팔아 제겼는데요. 식약처에 고발당했어요. 너 구속! 맛있다. 이것은 일부 데이터를 비약적으로 해석하여 과대 광고하는 것이니 혹시 온라인에서 이런 글을 보셨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활성형 엽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천연엽산이든 합성엽산이든 우리가 엽산을 먹으면 엽산은 우리 뱃속에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엽산은 이 과정에서 MTHFR 효소라는 수도꼭지를 통과해야 돼요. 얘들아, 엽산 들어오신다. 수도꼭지 열어라. 줄줄줄줄줄줄줄줄. 그런데 인구의 약 10%가량의 사람에서 이 MTHFR을 만드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수도꼭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수도꼭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수도꼭지는 뻑뻑해서 잘 안 돌아갔는데요. 그러다 보니 엽산이 들어와도 끙차! 수도꼭지를 잘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통하지 않아도 되도록 옆구리에다가 슈퍼마리오 파이프 하나를 때려박고 들어오게 만든 게 바로 이 활성형 엽산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누가 MTHFR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기의 신경관 결손 발생률을 낮추려면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활성형 엽산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활성형 엽산 8이라고 부르죠. 모르고 들으면 정말 홀린 것처럼 설득당해서 지갑이 홀라당 털려버리고 말아요. 현재까지 엽산과 신경관 결손의 관계에 대해 임상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입증된 사실은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려면 일정 수준의 엽산이 피 속 혈장이나 적혈구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인데요. 최신 의학식견을 다루는 업투데이트의 임산부 엽산 보충제에 관한 내용에서는 MTHFR 유전자, 그러니까 수도꼭지 유전자죠. 이 검사를 루틴하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합성엽산 400 마이크로그램만 먹어도 유전자형이 어떻든 간에 혈장이나 적혈구의 엽산 농도를 충분히 올려줄 것이다. 이외에도 비타민 B12와 엽산 결핍에 관한 병태 생리학에 관한 내용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합성엽산, 식이엽산, 활성형 엽산은 모두 비슷한 정도로 혈장과 적혈구의 엽산 농도를 올려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종류의 엽산을 먹든 사실 크게 상관없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모자 보건 사업 중 하나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엽산을 나눠주는데요. 보건소에서 주는 엽산제가 디자인도 별로 안 예쁘고 파리들이 자기들이 파는 천연엽산이나 활성엽산을 먹어야 한다고 온라인에 하도 글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는 엽산제가 다소 꺼림칙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역 보건소마다 임신 전부터 엽산을 주는 곳도 있고 임신을 해야만 엽산을 주는 곳도 있으니 꼭 해당 지역 보건소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엽산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랄게요.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임신 초에 계신 분들께 엽산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임산부에게 중요한 철분에 관한 내용은 여성의 빈혈엔 철분 편에서 다루었으니 철분 복용을 하셔야 하는 임산부께서는 해당 편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한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임산부는 임신 준비 시기부터 임신 1분기까지 엽산을 복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엽산이 태아의 신경관 결손 발생률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이다. 과거 신경관 결손 아기를 분만했거나 신경관 결손 가족력을 가진 신경관 결손 고위험 산모는 엽산제를 권장량의 10배가량 먹자. 합성엽산, 천연엽산, 활성연엽산을 충분한 용량으로 먹는다면 어떤 종류의 엽산 보충제를 먹어도 엽산 보충 효과는 비슷하다. 다음 편은 눈에 대한 주제로 루테인과 황반 변성, 오메가3와 안구 건조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진실된 의학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그날의 김명이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시는 예비 엄마분들, 혹시 풍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신 초기에 풍진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임신 전 풍진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몸에 있는지 검사를 하고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맞아야 해요. 하지만 풍진 예방주사는 생백신이라 풍진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임신을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본의 아니게 풍진 예방접종을 맞은 뒤 1개월 이내에 임신해 있다고 하더라도 풍진 예방접종이 기형을 유발한다는 관찰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신을 중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론적인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으니 꼭 병원을 방문해주세요. 예비엄마분들, 이번 엽산편과 지난 철분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가 파는 루테인만 먹으면 신봉사도 눈을 뜬다니까. 쏜나 빡까나 다리들아 공부 좀 해라.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선 언제나 쌍코피 빵 터지게 공부를 해야겠죠?